날 행복하게 해주던 이에게 느낀 배신감은 참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더군요.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에 거주 중인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20이 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장장 10년 만에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죠. 제 남편과는 그때 2년이 닿았어요. 같은 건물 2층에 꽤 크게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인사성도 좋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단골이 되었네요. 남편은 헤어 손질을 제게 맡겼고 저도 식사 약속이 있을 때면 주로 남편의 식당을 애용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쌓여갔고 대화가 오갈 때면 참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원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답답한 건 못 참는 저라서 고백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사장님께만 털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뇨, 정말이에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느라 주변을 못 봤거든요. 그런 제 주변을 살피게 해주신 분이 딱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제 용기 덕에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 고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처음엔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뒤늦게 말뜻을 이해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나요? 연애하며 알아간 제 남편은 너무도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까탈스러운 저를 배려해 주어 작은 마찰도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우리가 일하는 곳 근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일찍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머리 손질은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 주셨어요. 우리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감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이렇게 솜씨 좋은 재주까지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헤어스타일은 평생 책임질게요. 이 재롱둥이 어쩜 이리 예쁘게 말을 해? 자기 지금 한 그 말 프로포즈야? 꼭 지켜야 한다. 평생이라는 말 말이야. 이렇듯 원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지만 미용사인 직업 덕에 점수를 많이 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제 남편이 아들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를 만큼요. 친정엄마는 결혼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타임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며 그의 식당에 가 일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챙겼거든요. 연애하는 1년 반 동안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오롯이 신혼생활을 즐기길 원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준다면 몰라도 우리 행복을 조급한 마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노산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갖겠다고 버둥대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당장의 숙제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나 좀 도와줘. 내 숨구멍 좀 트여줘요. 사업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 다 겪고 그런 거 아니야? 큰일도 아닌데 호들갑은. 소문 잠잠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넌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손 벌릴 생각부터 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으휴. 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결국 남편은 서운한 마음에 시댁과 담을 싸버렸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에게 서운하다며 각자 도생하자고 연을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의 식당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오빠, 일단 해명글부터 준비하자.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은 믿어주실 거야. 고작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 무섭다, 소영아. 문 닫게 될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그럴 일 없을 거야.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우는 거라잖아. 나도 내 샵 단골 중에 오빠네 식당 단골이신 분 많으니까 홍보도 잘해보고 해명글도 붙여놓고 할게. 이 일의 첫 시작은 우리 건물 주변에 새로 생긴 같은 업종의 한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기 위해 야근수를 썼던 거였어요. 남편의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퇴사한 직원인 것처럼 꾸며내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지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식당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 난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구설수로 나중에는 매출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함께 일했던 셰프까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장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한 지 넉 달 차.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간 제가 알고 지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까딱하다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응원하고 있다는 제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오빠,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오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 야, 정소영, 넌 돈이 있으면서 그간 숨겨둔 거야? 진작 좀 주던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커지고 나서야 쥐어주는 건 무슨 심보인데? 너 나 약 올리냐? 네 일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일 터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면서 그게 할 말이야? 석 달 동안 오빠가 못 되는 생활비 대신 채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려고 억적같이 일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생색내냐? 억척?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주고서 공치사해? 그래, 아주 고마워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됐냐? 됐어? 어떻게 이걸 생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었어야 해? 그래야 이런 소리라도 안 들었을까? 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럼. 네가 준 돈으로는 당장 인건비 충당도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진심이면 당장 미용실이라도 빼서 그 돈을 보태던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성질 긁지 말고. 매섭게 뜬 눈을 하고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되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 헤어샵까지 운운하며 들먹였던 것이 너무 서운하고 또 성이 났어요.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간 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겸사겸사 왔다고 둘러댔지만 싸웠다는 걸 모를 리 있나요? 눈치 빠른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아서는 한참을 실눈을 뜬 채 노려보았어요.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자고 가는 날이 없더니 요번엔 무슨 일로 여기서 자겠다고 홀로 나섰어? 싸우기는 그냥 정말 엄마 아빠랑 며칠 같이 보내고 싶었어. 정서영, 귀신을 속여라. 엄마가 널 키운 지 어연 30년이 넘어. 얼른 이실직고 안 할래? 정말 못 속이겠다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다퉜던 것에 대해 넋두리를 좀 했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저더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하라더군요. 누가 모르나요?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딸,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김서방 편에 서주자. 응? 아, 그래도 샵까지 운운한 건 선 넘었어. 그러니까 나 돌려보낼 생각 마. 이때까진 그냥 철 덜 든 딸이 푸념 떨었다 칠 셈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잘 풀어나갈 테니 지켜봐달라 부탁했죠. 그런데 저와 엄마의 대화를 친정아빠까지 알게 될 줄 몰랐네요.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이틀, 돌연 제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가벼운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마중 나온 친정엄마와 언제나처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친정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와 함께. 뭔가 냉랭한 분위기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제가 싸운 걸 까발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착 가라앉은 창기를 깬 건 제 아빠셨어요. 남편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입을 여셨죠. 이걸 전해주려고 불렀네. 내 딸도 그만 데리고 가줬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 내가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우리 딸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아빠의 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울컥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 읊조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전해준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하였죠. 남편도 그 의미를 알고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 아들이 요리사라더군. 마침 근래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해. 그래서 부탁을 좀 했네. 내 마음대로 직원을 추천해 미안하지만 잘 봐주게. 유능한 친구니 말이야. 그리고 이 돈은 사업자금에 보태게. 투자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딪혀봐. 자네가 잘 돼야 우리 서영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철없는 딸이 마음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안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친정엄마는 사이가 왔는데 울리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지 30이 넘은 나이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덕에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의 식당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였던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유명인이 남편 식당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훌륭하다고 남겨준 덕에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죠. 전국 맛집으로 선정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꼬박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2호점까지 준비할 만큼 자금이 생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저와 제 부모님 덕이라며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자기야, 소영아,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나 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요즘이야. 축하해, 오빠.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해. 내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닌 걸 뭐. 당신과 장인 장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을 쳤을 거야.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큰 시련이 지나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니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제 기대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었네요. 더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헤어샵이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웠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임에도 충분히 머리 손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제 미용실의 단골이자 제 남편의 식당 단골이기도 한 여자 손님이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첫 식당 개업을 했을 시기부터 쭉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제 미용실도 남편이 그분께 소개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날은 남편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머리를 하러 오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들르는 거니 바쁜 제 남편의 눈에도 단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 손님의 말투가 원래도 이런 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에 받아치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제 남편이 혹하면 곤란한걸요? 제 남편 빼고 식당에 오신 남자 손님 모두가 혹할 만큼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야 더 좋죠.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한 싱글이라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거든. 꽤 긴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 식당 예약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딱 맞춰 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되었죠. 손님은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튼 사장님 실력은 알아줘야 해.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어떡해요? 집에 밥만 먹고 가기 아쉽잖아. 에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가?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나중에 남편 꼬여냈다고 내 머리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손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샵 마감을 1시간쯤 앞둔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의 식당 음식을 책임져주는 수셰프이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머리 손질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선뜻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게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던가요? 이 셰프가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쎄하더군요. 이어질 말이 왠지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던 셰프는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1시간 후에 식당으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화분 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을 남긴 말이었죠. 이분은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찜찜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된 듯 밤 10시가 되자마자 곧장 튀어나가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셰프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나란히 세워둔 화분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화분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더군요. 열쇠고리에 큰 열쇠와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죠. 평소 남편은 우리가 부부임에도 저와 자신을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제게 식당 열쇠를 맡겨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큰 열쇠가 식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입니다. 괜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 앞에선 고요한 정막이 맴돌더군요.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다 퇴근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또렷하게도 제 귀에 꽂혔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예뻐? 그럼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무슨 묘수를 부리고 온 거야? 묘수는 무슨? 오늘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 했잖아. 당신 눈에 잘 띄게 해달랬는데 어때? 식당에서 나만 보였어? 누가 들어도 이 대화는 몇 시간 전 제게 머리 손질받은 그 단골 여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말까지도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머리 손질을 뭐하러 해? 안 해도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치, 거짓말. 식당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던걸?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언제나 자기만 쫓는걸. 머리 너무 잘 됐어. 정말 볼수록 반할 만큼.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실력은 좀 돼. 그치?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지려고 해. 칭찬은 무슨. 미용사가 미용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니까 해본 말이지. 이 결혼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질투하기는 귀여워. 제 귀에 박히는 이 대화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밖 방향 쪽으로 바라보며 앉은 제 남편과 그의 위에 올라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그것들의 사이는 너무도 농밀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몸이 굳은 듯 쉬이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등장을 알아챈 불륜녀는 급하게 손길을 멈추더니 제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라는 자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굴러먹을 생각을 했는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야? 벌써 하자고? 아직 문 잠겼는지 확인 안 해봐서 곤란한데? 그 말에 너무도 기가 차 불륜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웃옷은 왜 벗니? 아랫돌이 굴리려는 거면서.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황급히 불륜녀를 자신의 다리 위에서 내리곤 일어나더군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륜녀가 다칠까 조심스럽기까지 했더랬죠. 자기의 외도를 어떻게든 해명하겠다며 제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짠턴지 냅다 팔을 뻗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자 얼굴에 손을 대? 너랑 결혼했다고 이 남자가 네 남자인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는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이 남자랑 지금껏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자기가 시켜준 거라뇨.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얼굴에 흠집을 낸 불륜녀의 태도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눈꼴 시리는 불륜녀의 얼굴에 흠집을 내주었어요. 네 남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희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쳐주지도 않아. 가정 깬 추잡스러운 불륜녀일 뿐이라고 이년아. 뭐? 추잡스러운 불륜녀? 야,
물란하기 짝이 없는 걸레가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정성 들여 예쁘게 세팅해줬던 불륜녀의 머리채를 아주 제대로 휘어져 봤죠. 질세라 불륜녀 역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 멈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더군요. 바람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며 성을 냈지만 남편은 꿋꿋이 입을 나불거리더군요. 외도로 친다면 내 외도 상대는 당신이야. 누나와는 널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아니, 10년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너희 관계에 나를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 죄를 뿌린 건데? 그건 유감이지만 나라곤 뭐 마음이 편했겠소? 그 결혼은 나한테는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아니, 갖은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핑계는 저를 걷잡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10년의 세월 동안 얽혀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는 둘이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하지만 왜 결혼하지 않고 불륜으로 관계를 이어갔냐고요? 불륜녀의 집안에서 큰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식당이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제가 딱 1층에 꽤 크게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저를 이용해 제 등골 빼먹을 계획을 세웠고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 불륜녀가 남편을 종용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남편은 끝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걸 네가 다 알게 돼버려서 말인데 누나네 부모님과 약속한 5년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고 이제 내 식당 분점인 2호점 준비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랑 합의 이혼 해줬으면 해. 깔끔하게 말이야. 그래, 서로 피곤하게 질척대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 남자 내가 빌려줬고 그 덕에 행복했었잖아. 이제 빌린 거 반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저는 눈이 뒤집혀 가게를 뒤엎으며 난리를 쳐댔어요.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빌려준 거 반납해? 너희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이 파렴치한 쓰레기들아. 감정에 휘둘려 막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너 이 사실 알고도 나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소영아. 합의 이혼이 너도 안 힘들어. 알잖아. 기가 막혀. 깔끔하게라고 했어?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 식당 네 힘으로 일군 거 아니잖아? 내 돈이랑 아빠가 투자한다고 줬던 돈까지 다 토해내 당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토해내냐?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너도 네 결정으로 준 거고 장인어른도 나한테 준 돈을 이제와 내놓으라는 놀부심부는 뭔데? 정서영,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한이 따로 없네? 저를 무례한이라고 표현한 남편의 면상을 확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순순히 이혼할 생각 없으니 소송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죠. 예정에 없던 휴가까지 내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마음먹고 찾으니 증거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남편 식당의 셰프가 알려줬던 두 번째 화분을 기억했다가 남편 모르게 식당에 들어가 창고방에 있는 CCTV까지 낱낱이 확인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모든 걸 찾아냈어요. 작은 열쇠가 창고방 열쇠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금요일 밤이면 주말 장사를 대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게 생각나
금요일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륜녀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찾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식당에서 저지른 난잡한 행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리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 소송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니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투자했던 돈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또 지금 네가 우세하니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네 아빠가 준 돈은 어떻게 못해. 그렇게 돌려받고 싶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지 그랬어? 이혼 위자료 그깟 돈 준다고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날은 오늘이 끝이야. 차용증 같은 거 없어도 그 돈은 네가 토해내게 될 거거든. 제 말처럼 이혼 소송의 끝에는 전 남편이 제 친정아빠의 돈까지도 모조리 뱉어내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하게 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빠가 준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눴었죠. 그나저나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구해야 하지 않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까? 장인어른이 준 돈 덕에 수월하게 됐잖아. 원하는 곳으로 말만 해. 자기 호강시켜줄게. 제 아빠가 투자한 돈으로 신혼집이라니. 이런데 어떻게 제 투지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뺏어오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식당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그만둔 셰프가 벌인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셰프를 꼬여낸 게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지지부진하니 상간녀가 남편도 모르게 나섰던 거였어요. 운 좋게 제 아빠의 돈까지 챙겨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 제대로 제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듣고는 당황해 말 실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께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게 꾸며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의 돈을 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친정아빠가 투자한 돈을 불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재산과 위자료는 물론 그 외의 돈까지도 전부 챙겨받으며 완벽한 이혼 승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정확히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셰프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식당을 내놔야 했거든요. 2호점도 물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망해버렸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저는 스치듯이라도 전 남편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다 말라갈 무렵부터 느닷없이 전시모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지나 찾아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한 바람에 내 아들이 신세를 망쳤지 않니? 내가 그게 괘씸해서 이 근처는 쳐다도 안 봤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줌마 아들이 제 신세를 망칠 뻔했죠. 그때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그거야. 여태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벗겨먹고 버릴 수 있니? 잔인한 것.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소름이 다 끼친다. 소름 끼치신다는 분이 그럼 여긴 왜 오셨는데요? 나라고 오고 싶어 왔겠어?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머리할 곳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내 머리 손 좀 봐줘야겠다. 이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갔으니까 그걸로 내 미용값도 받은 셈 치면 딱이겠네.
이제와 제게 갑질이라도 하려고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나가세요, 얼른. 전 시모는 못해주겠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손님 안 받겠다고 항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뭣도 아니다 이거야? 너도 내 아들이 식당 문 닫은 것처럼 망해볼래? 응? 서비스직이면 그에 맞게 손님을 대해야 할 것 아니야. 내 아들 돈 받아 여유로우니 손님 가려받겠단 거야 뭐야? 순수한 의도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소송으로 떼인 돈 아까워 온 거라고 실토해놓고 무슨 머리 손질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힘들다고 할 땐 당신들도 힘들다고 모르쇠 해놓고 이제와 부모 노릇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으신가 보죠? 다신 제 미용실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오셔도 안 해드릴 거니까요. 하지만 전 시모는 이날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소식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더군요. 왜냐고요? 전 시모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가 났는지 엄청 전 남편과 그 불륜녀에 대해 떵떵거려댔거든요. 덕분에 똑부러지는 새 며느리 얻었다며 임신도 해서 곧 손주까지 볼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제가 해줄 말은 딱 하나였어요.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잘 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부디 2번의 이혼을 맞이하는 파국은 없길 바래요. 제 돈 내고 머리 손질하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손님 받아야 해요. 이 못돼 처먹은 것 말하는 뽐새가 그따위니까 내 아들이 널 끝까지 마음에 못 품은 거야. 남자 마음 하나 못 잡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네요. 전 시모는 그제야 제 미용실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과 그 불륜녀의 소식 또한 더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1년.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혼 전 운영하던 식당에서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엄청 잘 산다고 과시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식당 인수해볼까 하고 왔어. 당신 미용실 운영은 여전히 할 만한가 봐. 내 식당 덕에 자리 잡아놓고 여태 장사하다니. 내가 이 식당 인수하고 나면 각오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덕에 먹고 살았던 너, 내 덕에 문도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느니 식당 인수를 한다느니 말하더니 호기롭게 2층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올라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남편이 올라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제 등장에 전 남편은 기함하며 뒤로 넘어가더군요. 직원 채용은 제 약혼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 저기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정서영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약혼녀라니 이 무슨... 사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식당 주인인 셰프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린 도랑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분이라 감사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 뒤로 혼자가 된 저를 살피고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고요. 그런 유일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우리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신기하게 전 남편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오기 딱 한 달 전, 약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였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죠. 내 등장에 많이 놀랐나 봐.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진영 씨가 뭐든 결정할 때 나랑 늘 함께 하거든. 인수하려고 왔다더니 사실 면접 보러 왔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인성 쓰레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력서 열어보기도 전에 탈락이라 유감이네. 아이씨,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기 제격인 사람이 나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꼭 오늘 안에 일 구해야 해. 소영아, 나 정말 나쁜 마음 안 먹고 일만 열심히 할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역시 제 약혼녀의 전 남편에게는 노동도 그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 씨,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나 이 식당 사장이었고 당신이 내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페이도 더 쳐줬잖아. 제발 제발 좀 써주라, 응? 전 남편은 그제야 굽신대며 제발 일자리 좀 달라며 애원했어요. 거기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는 이유까지도 읊더라고요. 나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재혼했어. 소영이,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이겨내고 그렇게도 바라던 내 애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나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자라고 날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다며 누나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해. 도와줘. 그래,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잘 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사랑. 애 생긴 건 축하해. 나랑 애 안 가지려고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쩌니? 난 널 축복하지 않아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소영아, 제발. 진영씨, 나 좀 살려줘. 내 애는 무슨 죄니? 묵은 감정으로 내 애까지 애비 없이 살게 할 수 없잖아. 널 애비로 둔 죄지 무슨 죄야. 당장 우리 식당에서 꺼져.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한테는 티끌만한 일도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전 남편은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희 매달리려는 전 남편을 시원하게 걷어차줬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전 남편의 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사실 나 재혼하고도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임신한 덕에 어찌어찌 재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후부터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누가 궁금하대?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작정으로 이러는 거야?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겪은 내 처지를 털어놓는 거야. 그만큼 나 일자리가 궁하니까. 나라고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고. 나이는 차고 경력은 딱히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 받아주질 않아. 지금 처한 상황으론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애 태어나면 그땐 또 어떡하냐? 경력이라도 만들려면 번듯한 일을 하루빨리 잡아야 하잖아.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 셋 살린다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그런데 제가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네가 먹같이 살아서 먹 같은 여자랑 살게 된 거지. 넌 평생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엄마한테 조강지쳐 버리고 떠난 네 놈이 잘 살 리 없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잘 못 살아줘서 그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통쾌한 기분 느끼게 해줘서 말이야. 전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사람 배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남편도 딱 그런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저는 제 뒤통수를 치고 떠난 못된 놈 덕에 정말 진국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약혼자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와 진정한 부부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깨볶는 신혼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볼 참이에요. 이이가 아이를 바랬지만 저를 배려해 지금껏 기다려주었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며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어요. 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늘 새기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이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순 없지만 이의와 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이 잠시나마 시청자분께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푸른 하늘만큼이나 푸른 날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접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지인들에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같은 건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온갖 잡념들에 휩싸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친구로 지냈기에 가끔 남편의 집으로 가곤 했고 연인이 되면서도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친정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시댁에서는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었죠. 아름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음에 올 때 그걸로 해주마.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작은 손으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잘은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다 맛있겠지. 아름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솥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 그런데 그런 일은 나중에 네 가정 생기면 네 자식한테나 해주고 지금은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주려무나. 난 아름이 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단다. 허구한 날 허겁지겁 전쟁 치르듯 먹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처럼 오물오물 토끼처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시모는 늘 저에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그런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댁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친정을 비롯해 시댁까지 화기애애한 그 자체였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명절, 제사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댁은 어떤 분위기로 나를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심지어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반 이상을 해놓으신 터라 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진 제가 하겠다며 앞치마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좀 더 일찍 올게요. 아니야. 늘 혼자 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옷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으려무나. 이미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쉬세요.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하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정말 거의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어서 그래. 괜히 너까지 힘 빼지 말고 일단 조금 쉬어. 곧 있으면 끝이니까 뒷정리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전이라도 뒤집을게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 일을 하려고 했고 서로의 등을 떠밀며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했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나선 시모가 쉬는 동안 혼자 뒷정리를 빨리 끝내버리곤 빨래부터 시작해서 대청소도 다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일을 워낙 못하게 하니 빨래 대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뿌듯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혼자 아침부터 고생했을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어쩜 그렇게도 손이 야무질 수가 있는지. 덕분에 이번 명절엔 몸살 걸릴 일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도 잘하고 아주 집안일을 우리 아름이가 다 해준 덕에 이 엄마가 편하구나. 시모는 제 두 손을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해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고 친정으로 가기 전 저희를 배웅해 주시는 시모에게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용돈이요. 첫 명절이고 해서 준비했어요. 시모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 놀란 눈을 하고 봉투를 보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모의 손에 저는 봉투를 쥐어드렸고 시모는 감동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래서 다들 딸 타령을 하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생전 이런 봉투 내미는 법이 없었는데. 에이, 엄마, 생신 때 용돈 드렸잖아요. 생일마저 입 닦으면 네가 아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찌되었든 아가, 고맙다. 내가 잘 쓰마.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그런데 혹시 너희 친정에도 명절이라고 봉투 준비했니?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 차별을 두어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친정도 봉투로 준비했어요. 저는 매년 친정에 용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시모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챙길 필요 없지 않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까지 챙기는지 모르겠구나.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니 우리 아름이가 다 좋은데 돈 쓰는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네.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네가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맡겨. 알겠지?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앞으로 친정에 주지 말고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과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다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자,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는 갈 테니 푹 쉬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게 되었고, 저는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건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화가 올라왔고요. 여보, 혹시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우리 집에 용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텐 알겠다 하고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도 나 어머님 말씀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시집 온 딸은 자식도 아니야? 뭘 그런 말을 곱씹고 있어. 괜히 당신 기분만 나쁘게.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그런 부분에선 아무리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줘. 응? 그거 말고는 다 당신 편하게 맞춰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막아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분 풀고 좀 쉬자.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어. 응?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딱 그 부분만 아니면 시모는 꽤 괜찮은 시모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딱 한 가지가 결국 저를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고지식한 면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당부한 대로 앞에선 그저 네라고 답하고 뒤로는 친정을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싫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한 불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니 현명한 며느리로서의 태도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정아빠의 생신이 되었고 전 매번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만 차려들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생신은 집에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죠. 엄마, 이번 아빠 생신상 내가 차려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 웬일이라니? 웬일은 무슨? 딸이 시집 가더니 철든 거지 뭐. 매번 시부모님들 생신상 차리면서 아빠 엄마 생각 많이 했었어. 딸이 돼서 제대로 된 생신상 한번 안 차려주고 시집 온 게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식사만 하셔요. 그래, 알겠어. 네 아빠 또 울겠구먼. 그렇지 않아도 딸이라면 넘어가는 양반인데 그런 딸이 차린 생신상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딸. 덕분에 아빠 행복하겠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요. 전 더욱 생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날 장보기를 마치고 당일 아침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생신상 준비를 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통화는 자주 하던 터라 전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오늘 사돈어른 생신 너희 집에서 한다며? 그 순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소 시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모시려고요. 좋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 말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외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정에 가서 있는 반찬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내가 이때껏 네 친정 생신은 챙기게 두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앞으로 생신도 챙기지 말거라.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탁, 권유도 아닌 명령조 심호의 말투에 저 역시 화가 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죠. 생신 챙긴다면서 괜한 낭비하니까 그렇지. 오늘도 봐라. 내가 너희 집 잠시 들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 안 했으면 이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신상을 그것도 집에서 차려준단 말이니? 네가 우리 아들 집에서 그딴 짓거리 하면 퇴근하고 피곤한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시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아찔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생신상에 드는 비용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된다고요. 집 살 때 제 돈도 절반 들어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하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식의 강요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나쁜 길로 빠져 쓰면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정도 돈과 시간도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시모는 늘 우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을 방패로 삼으며 저를 억압해왔고 전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저도 섭섭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전부 다 저한테는 다 섭섭하다고요. 시집을 가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친정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온 정성을 쏟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 한두 푼 아끼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전 앞으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친정에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야? 내가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처음엔 생신상 용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큰 돈, 더 큰 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걸 왜 모르니? 네 친정 부모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나이 더 들면 기댈 거라곤 자식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지갑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다. 저희 부부가 진짜 누구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친정에는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며 달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병원도 회사 다니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며 그 병원비조차도 저에게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딴 말이나 하니 퍽이나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부터 각종 병원비까지 더는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역시 이제 기댈 거라곤 외동아들 하나뿐일 텐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저희한테 더 큰 걸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친정하고 시댁이 같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시집 오면 넌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시집안 사람이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날 돕는 건 당연하지.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친정 다 무시하면서 잘 사시고요. 저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정말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질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의 생신날엔 시모와 함께 여행을 보내드렸고 시모의 생신날엔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선물과는 상관없이 생신상까지 차려드렸었고요. 그땐 이런 며느리가 또 없다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깟 생신상 한번 마음 편하게 차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쓰고 대접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친정아빠의 생신을 이딴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신상을 준비했고 밑재료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릴 때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야! 문 열어! 이 문 당장 열어!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집으로 들이닥쳤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며 기껏 준비한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거 놔라 이년아.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할 줄 알아? 어디 건방지게 뭐? 강요하지 마. 신경을 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이 고약한 년.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다. 생신상? 웃기지 마.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리 말려도 눈이 돌아버린 시모를 말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재료들은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였고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시모는 더 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시모는 아예 집에서 어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예 냉장고 문까지 열어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전 그저 그런 시모를 지켜보며 분이 풀릴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모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날 우습게 봐?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생신상 차려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시모는 끊임없이 저를 향한 분노를 뱉어내며 난동을 부려댔고 그 사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멈칫거리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반찬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려는 시모를 가까스로 저지한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 이거 놔라. 저 물건이 나한테 한 말 들으면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 이건 아니지.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 어떤 이유로 얼만큼 화가 났던 간에 이건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를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질을 한 게야? 너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물건이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였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만큼 제 마음 역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광경을 부모님께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불효도 또 없을 테니까요.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선 전 봉지를 찾아들고 시모가 다 엎어버린 재료들을 챙겨놓고 시모의 손에 꽉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덕분에 저는 못 쓰게 됐으니까 가져가서 저녁해 드세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다 망쳤으니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어머님 말대로 힘들게 일하고 온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걸 다 치울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린 어머님이 직접 다 치우고 가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더군요. 전 그 손을 낚아채 뿌리쳐버렸고요. 이년이 감히! 자꾸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딴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맞고 다니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집에 가보고 없으면 전화하면 되죠 뭐. 연락하면 분명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다고요. 아무리 당신 생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한테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왜 문이 열려있지? 얘는 겁도 없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뭐라도 도울 마음에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디지털 자물쇠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터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잠기진 않는 문이었고 심지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알 리 없었던 부모님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이 제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빠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떠올리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가 시모의 손에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의 고함을 듣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고 여전히 저를 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보다 더 화가 난 아빠가 다가와 시모의 손을 낚아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쪽으로 시모를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고꾸라졌고 그런 시모를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려보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잡는 거냐고요? 아니, 잘못을 했더라도 말로 타이르면 되는 일이지 우리 애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입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그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모에게 따져묻는 엄마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시모.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시모의 침묵이었어요. 엄마의 그 어떤 물음에도 시모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미안함이 아닌 그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모를 몰아붙이는 내내 시모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삐죽거리는 듯 엄마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은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는 식의 무시와 다름이 없었고 엄마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시며 저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편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가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여보, 그만해. 아름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 딸,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필 생신날 이런 꼴 보여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집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고맙다고 바닥 갈라지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머리채나 잡아뜯는 게 잘하는 거냐고. 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남편이 술 먹고 여기로 찾아왔더라. 그 여편네 살던 집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던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옮겨줄 집이 없다고 말이야. 생각 같아서 당장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돈도 없어서 속상하다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네 아빠랑 내가 신경 쓰여서 우리 노후 자금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한테 이딴 광경이나 보게 만들어? 그 여편네도 그래.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이 너한테 그딴 짓을 해? 아니, 돈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많이 속상하시던 엄마는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며 우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다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을 엄마가 우시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울은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간 남편.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시모.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친정엔 조금의 용돈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모.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모의 집을 마련하던 시기에 제가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며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땐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속여봤자 대출금 정도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하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모에 대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와서 빌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노와 체념이 오가는 며칠이 흐른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싹싹 빌며 사과를 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뭐, 그 역시도 제 예상 안에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보기 싫을 거고 그러면 난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 앞날이 뻔하잖아. 지금 이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가 먼저 이혼을 입 밖에 내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받아갔더라. 그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데 보태드렸고 이혼은 하는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난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든가. 이런 걸 보고 딱 잡아댄다고들 하시죠? 네,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셔대며 증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는데 그 모습이 참 하찮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밑바닥이면 저딴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싶기도 해서요. 이혼의 단어가 나오고 난 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설마 이러진 않을까 했던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찮은 태도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 한 장 쓰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고 이체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그냥 준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그 상황을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차용증 대신 홈 CCTV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그 녹화분을 따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CCTV는 제가 설치를 해드린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시는 것이 불안해 설치해둔 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의 남편을 향해 동영상을 틀고 볼륨을 키웠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일으켜 세우며 진정시켜 주셨고요. 그래, 이 돈으로 해결된다니 다행이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인제 그만 울고. 자네, 내가 이 돈 왜 빌려주는 줄 알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빌려주는 걸세. 돈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도 힘들 테니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빌려주는 거라고. 네, 잘 압니다. 제가 아름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혹시나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지금 이 돈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거야. 농담 아니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자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름이랑 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됐어. 차용증은 무슨.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아빠의 말처럼 차용증은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버젓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치켜뜨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되돌려 주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앞날이 뻔하다고 했었나? 그렇긴 해. 우리 앞날이 너무 뻔하게 잘 보여서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할 거 이때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위자료 청구는 할 거니까 준비해놔. 당신 포함해서 당신 엄마한테도 소장 갈 거니까 참고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 할 말을 다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남편놈이 제일 가벼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여보, 잠시만.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네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난데. 돈 빌려갈 때는 목이 부러지라 조아리면서 다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뭐? 빌린 적이 없어? 이 영상 없었으면
너 끝까지 그런 적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부렸겠지? 내 말이 틀려? 됐다 됐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난 이제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전혀 없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리고 돈은 당신이 막 몰아붙이니까 나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나 해.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인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나.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남편과 시모에게 소장을 날렸고 그 결과 위자료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전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께 줄 돈과 저에게 줄 위자료 때문에 전 시모는 집을 다시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주게 된 탓에 빚쟁이가 되어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름아, 잘 지냈니? 첫마디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 귀신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름이 돋더군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우리 아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러모로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한테 혼 많이 났다. 나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됐다고 날 많이 원망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널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 역시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본인이 누굴 원망할 처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저요, 전 시모에게 그 모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큰돈을 친정에서 받아갔을 때도 화가 나고 괘씸하긴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시모야 연을 끊고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치 부리는 데 쓴 돈도 아닌 부모 집 마련해준다고 빌려간 돈이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돈까지 꿀꺽 삼키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불을 지핀 건 시모가 맞지만 그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든 것이 본인이면서 시모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는 그 속내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그 인간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받을 도움은 다 받고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저부터 버리는 남자. 당신 같으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인 남자를요?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나이가 젊잖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결국 전 시모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은데 제가 왜 그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딴 인간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차단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했더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저 고생을 하나 싶었네요. 뭐 자기 복 자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는 중이며 요즘엔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만나는 지난날 동안 여름에는 손 선풍기를 겨울엔 핫팩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무엇보다 길을 거닐 때면 꼭 저를 길 안쪽에서 걷게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직까진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 남자의 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며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처음 이혼했을 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왜인지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연애를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돌싱녀, 돌싱남 분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요. 언제까지나 아픔에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 다들 행복합시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행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